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은 3년 전, 5년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삶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삶이 3년 후, 5년 후, 노년까지 계속된다고 하면은, 나는 너무 불행할 것 같다고 하면은 불행하지 않은 삶을 머릿속에 그려넣어야 되고, 그거를 생생하게 그려넣기만 하면은 모든 상황이 다 바뀌게 되어 있다.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다. 간절하게 꿈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자가 되면은 어떤 집에 살 것인지,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닐 것인지, 한편의 영화처럼 그것이 생생하게 그려져요. 생생하게 꿈꾸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의 첫걸음이에요. 일근, 이 말은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그 말이에요. 천하에 무난사, 어려운 일이 없다. 모든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다. 정중현장 늘 그 말씀 하시죠, 텔레비전에서.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데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어려운 게 있지 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인간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전쟁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근,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 일맥상통한 게 뭐냐면 진인사대천명. 인간으로서 할 일을 다 하고 운을 따지든지 뭐 그래라. 너 회복이나 했어? 그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게 부지런하면 뭐 어려운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이야. 게을러 빠졌으니까 못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자, 스티브 잡스 얘기가 나오죠. 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갈망하고 우직하게 행동하라. 우직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 달려간 게 우직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오늘 떠오르는 내용은요, 분명히 그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떠오르는 거예요. 10%밖에 안 되고 1%밖에 안 되더라도 그 가능성을 잡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나도 가난한 아빠를 만났는데 우리 딸도 가난한 아빠를 만났구나. 그래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를 만납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의지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나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부자가 되는 게 아니구나. 황금알을 낳는 이런 선물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거는 회장님의 그 믿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겁니다. 애터미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모두 정상에서 만납시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최소희로 법칙. A라는 회사에서 처녀 10명하고 B라는 회사에서 총각 10명하고 소개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A라는 회사 처녀 10명 중에 5명이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나오고 5명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총각은 10명인데 처녀는 5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데이트 몇 사람 할 수 있어요? 5명 할 수 있어요. 그거 모르는 놈 한 놈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최소유로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The law of minimum. 이게 법칙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성립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데이트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의 성과는 가장 작은 양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몸의 영양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의 영양이 만약에 이 탄수화물,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필요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중에 탄수화물, 지방질, 단백질 요것은 풍부한데, 미네랄도 풍부한데 비타민이 부족하면 요 하나 때문에 그 사람 건강은 이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나쁜 조건에 의해서 최종 결과가 나온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몸의 건강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 오장육부, 심장이 다 있습니다. 그저 오장육부, 장기가 다 있어요. 그런데 심장 튼튼해, 밥통 튼튼해, 창작 튼튼해, 다 튼튼한데 간이 시원찮다. 그러면 가장 시원찮은 간에 의해서 그 사람 건강이 결정된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게 아무리 튼튼해도 가장 약한 요소에 의해서 성과가 나온다. 이게 최소율의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능과 노력. 이것도요. 이게 아주 무지무지 중요한데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재능이 100인 사람이 1만 시간 노력을 하면은 재능 100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능이 100인 사람이 그 이하로 노력을 하면은 그 100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능이 50인 사람은 1만 시간은 아니라 100만 시간을 노력해도 50 이상 그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최소율의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이거 맨날 실패만 하고 이랬으니 이거 해봐도 또 실패구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혼자 뛰면은요, 그것밖에 안 나타납니다. 구멍가게에서 실패한 사람 또 실패해요. 예. 그냥 비즈니스 능력은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있어요. 네트워크, 협력에 의해서 하나의 초유기체를 형성하게 되면요, 협력에 의해서 초유기체를 형성하게 되면요, 여기서 시너지가 나옵니다.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이분의 능력 30, 50, 80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게 합해지면 수백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그렇게 하지 않고 혼자 뛰면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삼성이나 LG나 SK나 거기 들어가 있는 인적 자원하고요, 인적 자원의 퀄리티를 비교하면요, 1대1로 하면 게임이 되질 않아요. 게임이 되지를 않는데 어떻게 3년 만에 1000만 원이 가능하고 100일 만에 200만 원이 가능하냐. 그건 시너지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다음에 부분이 전체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가장 열악한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더니 어떤 사람 곰탕에 파리가 빠져 죽었다. 다른 곳은 다 깨끗하고 요것만 나빠. 그런 놈 없다 그 말이야. 이 식당의 위생 상태가 엉망이로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부분에 의해서 전체가 규정이 돼요. 마찬가지로 썩은 사과 거짓말쟁이. 사과가 10%가 썩으면 썩은 사과입니까? 성한 사과입니까? 썩은 사과예요? 왜? 90%가 성한데. 그렇죠? 사과가 1%만 썩어도 그 좋지 않은 조건에 의해서 사과 전체가 규정이 돼요. 요건 썩은 사과. 이렇게 규정이 돼요. 아니야, 99%는 성해.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이 젊은이는 굉장히 지금요, 이 거짓말을 안 하게 정직하게 생겼는데, 가정을 합시다. 이 젊은이가 90%는 참말을 하는데 10%는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90%를 믿고 10%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전체를 안 믿어요. 저 새끼 거짓말쟁이. 그렇게 안 믿어버려요. 사실은 90%를 참말을 하기 때문에 다수결 원칙에 의하면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가장 나쁜 조건에 의해서 그 사람 전체를 규정해버린다. 쇠사슬의 강도 마찬가지. 쇠사슬이 쭉 있는데 각 쇠사슬이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99개는 100톤을 유지할 수 있고 1개가 50톤밖에 유지 못한다면 그 쇠사슬의 강도는 50톤입니다. 99개가 100톤을 유지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50톤. 이렇게 가장 약한 것, 가장 열악한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요 T형 인재, A형 인재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과거 농경 시대는 일자형 인재면 됐습니다. 일자형. 다시 말하면 건전한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요, 지식인으로 취급을 받고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고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선생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었어요. 건전한 상식만. 왜? 이 당시 기술 수준이라든가 지식 수준이 그렇게 깊지가 못해. 그 당시 유전공학이 있던 것도 아니고 생명과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농사짓는 게 손 경험으로 했기 때문에 건전한 상식만 있으면 사회적으로 인텔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수직적 지식을 원하게 됩니다. 즉 전문 분야의 깊은 지식을 가져야 된다.
왜? 기술이 막 사정없이 발전하니까 내가 전자공학자면 전자공학만 해야지 다른 건 농학 볼라 뭐 볼라 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대학을 보세요. 학과가 계속 세분화돼요. 그렇죠? 화학과만 하더라도 뭐 화학과, 화공학과, 화학 뭐과 왜?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로. 그러다가 지식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뭐가 되냐면은 지식과 기술의 융합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대학 보세요. 학과가 이제 합해져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의 기계를 만들려고 생각해 봤어요. 기계공학만 가지고는 그 첨단 기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기공학 해야지, 전자공학 해야지, 컴퓨터과학 해야지, 수학 해야지. 그 다음에 화학, 심지어는 바이오까지 다 해야 그 새로운 기계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식이 이렇게 합해지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가 못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만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에 기계공학 하나만 가지고 됐는데, 기계공학 하나가 되겠어요, 그게 지금? 온갖 첨단 기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 타이어, 유리, 별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복합이, 융복합이 되지 않으면요, 실제로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인재를 이제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수평, 수직 이렇게 해서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십자형이 된단 말이에요. 십자형 인재가 필요하게 돼요. 십자형. 이것은 수평적으로는 광범위한 상식. 다시 말하면 옛날에 생산부서에 있는, 기업의 생산부서에 있는 사람은 생산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 백날 생산해서 안 팔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생산부서에 있는 사람도 마케팅을 알아야 되고 디자인을 알아야 되고 재무를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수평적으로 자기와 관계되는 것에 대한 상식이 없으면 기계적으로는 좋은데 안 팔리는 물건 만들어 놓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십자형 인재를 요구하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폭넓은 상식, 그리고 수직적으로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 지식, 요걸 필요하는 거예요. 요걸 우리는 십자형 인재라고 말해 왔는데 토요타에서 T형 인재라고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어요. 다시 말하면 수평적으로는 광범위한 상식, 수직적으로는 자기 업무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 요걸 가진 사람만 토요타의 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요게 세계 전반적으로 지금 퍼져나갔어요. 근데 저는 T형보다는 십자형이 더 좋아요. 왜냐면요, 이놈들은 여기를 막아놨어. 그러나 십자형은 뚫고 올라가잖아요, 이게. 뚫고 올라가야 돼. 그러나 하여간 T형 인재라고 소문이 나 있으니까 T형 인재라고 합시다. 그래서요, 요즘은 대학을 졸업하고 화학과 나온 사원도 너 그거 놔두고 이쪽 컴퓨터하고 일해봐. 그러면 저 못하는데요? 그러면 쫓아내버려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T형의 인재는 어떤 인재해야 되는가? 저는 여기서 A형 인재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A형 인재. 이 T형 인재만 가지고 안 되고 A형 인재가 돼야 된다. A형 인재. A타입이 돼야 된다. A타입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요게 묘하게 A자가 생긴 게 사람인자. 사람인자예요. 서로 기대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 이렇게 가로막이 놓여 있어가지고 사람 간의 소통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 요 네트워크 마케팅 또는 이 기업 조직에서요, 상하, 수평적 소통이 안 되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요, 그 조직 망합니다. 망해요. 더군다나 네트워크 마케팅은 구성 인재들이 아주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수평적 또는 수직적, 즉 스폰서와 파트너, 수평적 파트너 이렇게 회사 또는 이 사업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요, 망해요. 그리고 돈 못 벌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게 삼각형 비슷한데요, 한쪽으로는 폭넓은 상식이 필요하고요. 이건 전문적 지식은 뭐겠습니까? 전문적 지식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져야 된다.
모르고 성공한다. 그건 속아 뒷걸음치다 쥐밟는 식이지. 그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고 수평으로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필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요 세 박자를 갖추지 않으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암만 잘 알아도요, 국민 경제의 흐름,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요, 엉뚱한 짓거리 하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세계 지식이 빅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면요, 옛날 캐캐먹고 내가 옛날에 배우기는 그렇다고 소리 온 놈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면요, 완전히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지금 세계 경제의 흐름, 지식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도 깊이 안다고 하는데 옛날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폭넓은 상식, 학습이 필요하다.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고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해요. 거기다가 A자는요, 또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뭐 비슷합니까? 과수원에 사다리 비슷해요. 저 딛고 올라가서 배 타고 사과 타고 귤 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터미를 통하면 사회적 상향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 이 사다리를 오를 것인가 말 것인가는 지가 알아서 해야 돼요. 위에 지금 이게 과일이 열려 있는데 저 사다리를 타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건 지가 알아서 해야 돼.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A형 인재가 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애터미를 하건 말건 다른 어떤 이 일을 하건 그 사람이 공직자건 교수건 또는 군대 장교건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요 세 가지를 못 갖추면요 진급 못해요. 진급 못한다고요. 지 업무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든가 또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 지금 공직사회를 패러다임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무슨 놈 상급자 올라가서 뭐 하겠어요. 그 다음에 상하 또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요 그건 고립되기 마련이고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A형 인재가 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집에서도 마찬가지. 집에 가장으로 성공하려고 해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애터미 사업을 할 때도 아이고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요. 그렇게 일을 하시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 안 되는 순간 일을 안 해요. 그러나 이 일이 보람이 있고 내가 우리 부모님을 잘 모시고 우리 자녀들 할 수 있는 공부를 하게 해주고 요게 보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실현이란 말이에요. 요것이 목표가 되면은 일을 더 열심히 하다. 요런 얘기 모티베이션 이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하자는 게 뭐냐 하면은 100일 동안 이게 몰입을 하지 않으면요 이게 되질 않아요. 슬슬 해볼까? 물론 사이드 잡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드 잡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돈벌이가 안 돼요. 어떻게 처음부터 돈을 마구잡이로 버는 그런 놈의 직업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첨단 공장도요 투자할 때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것이 손익분기점을 넘으려면요 몇 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아무나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처음부터 하자마자 떼돈이 벌린다. 그런 시장을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이게 참 더러우니까 놔뒀지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몰입을 하지 않고 거기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100일간의 판매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까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의 첫 단계예요. 여기만 올라가면 밑에서 밀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 뒤에서 계속 사다리를 올라가야 되는 자기가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군대에서 그걸 똥차라고 그래. 똥차가 앞에 있으면 계속 밀고 가죠. 자, 이와 같이 최소율의 법칙이라는 것은요 자연현상에도 그대로 적용되지만은 우리 인간사 성공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잘할 필요는 없지만은 내가 하는 일에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면 모든 성공은 그 결정적인 약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이것도 말도 잘 못하고 지식도 별로 없고 학력도 없고 그래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협력을 해서 하나의 신의 초유기체를 슈퍼오가니즘을 형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같이 성공합니다. 같이. 나는 똑똑하니까 나 혼자 할 수 있거든. 그 사람 성공 못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 성공해서 큰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